교환 표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각종 악기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악기상이에요. 악기상. 말 그대로 사악하다 할 때 그 악자죠.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양한 날씨가 안 좋은 케이스들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뇌우입니다. 뇌우. 말 그대로 벼락치는 구름인 거죠. 벼락구름. 막 비바람을 동반하고 막 천둥 번개치고 이런 구름이 바로 뇌우입니다. 근데 뇌우는 사실상 정란운이에요. 엄청나게 거대한 정란운이기 때문에 그냥 정란운의 특징을 사실상 뇌우에다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뇌우의 단계를 보면 성숙 단계를 보면 세 단계로 나눠져요. 첫째로 저군 단계, 그 다음 성숙 단계, 그 다음 소멸 단계입니다. 먼저 저군 단계에서는 그냥 강한 상승기류를 동반을 하는 거죠. 상승기류에서 저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강수는 아직 없습니다. 비가 아직 안 내릴 때예요. 저군 단계에서는. 그 후에 성숙 단계가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성숙한 거, 커진 거죠. 아주 거대한 정란운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때는 상승기류랑 하강기류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하다 보면은 응결이 돼서 물방울이 될 거고 그 물방울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강기류를 함께 동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강수 구역은 어디냐? 바로 이쪽 하강기류 쪽에서만 비가 내립니다. 상승기류 쪽에선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데 상승기류가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물방울을.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류 쪽에서 비가 내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때 이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함께 동반이 되는 것이죠. 우박도 내리기도 합니다. 소멸 단계에 가서는 하강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방울들이 아래로 떨어지다 보면 하강기류가 점점 강해지겠죠. 근데 이 하강기류 때문에 상승기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저군형 그룹은 상승기류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상승기류가 끊겨 버리니까 당연히 점점 이 구름은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박입니다. 여러분 우박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실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지상에 도달할 때쯤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막 차에 부딪히면 차 위에 본네트 같은 거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박이 오는 날에는 최대한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우박의 형성 과정을 보면 어떤 식이냐? 일단 상승기류를 타는 정란운에서 형성이 되는데 정란운이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에요. 굉장히 높이가 두껍다 보니까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온도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랫부분 같은 경우 0도보다 낮은 부분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물방울들밖에 없겠죠. 반면에 저 윗부분으로 가면은 온도가 마이너스 40보다 낮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물방울이 아니라 완전히 얼음의 형태, 빙정의 형태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0도에서 마이너스 40도 사이겠죠. 여기는 이제 원래 0도 이하기 때문에 빙정으로 있어야 해요. 얼음으로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얼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물방울이 얼어야 될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얼지 않은 그런 물방울들이 존재해요. 그런 걸 우리는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냉각 됐어야 하는데 아직 냉각이 되지 않은 물방울이다 해서 관행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관행각 물방울들은 얼어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물방울을 살짝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하면 갑자기 찌지직 하면서 얼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마치 겨울왕국의 엘사가 얼리듯이 순식간에 확 얼어버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존하고 있으면 서로 부딪히는 순간 그냥 확 얼어버리겠죠. 그래가지고 빙정 주변에 관행각 물방울이 닿는 순간 얼면서 이게 합쳐져요. 빙정과 합쳐지면서 더 큰 빙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빙정이 돼버리면 무거워지겠죠. 그럼 얘가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강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상승기류가 더 강력하면 얘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관행각 물방울과 또 건들면서 합쳐져요. 그래서 더 커져요. 그럼 이제 상승기류보다 더 무거워져서 또 가라앉게 돼요. 근데 여기에 또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또 다시 주변과 합쳐지면서 또 커지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얼음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상승기류보다 무거워지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박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눈은 적당히 그냥 만들어졌으면 그냥 떨어져요. 근데 우박은 이렇게 하강과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점 커져서 최후에 매우 큰 게 떨어지는 게 바로 우박입니다. 그럼 이 우박은 주로 언제 발생을 하느냐?
보통은 초여름이나 가을에 많이 발달을 해요. 약간 서늘할 때죠. 반면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녹아버리겠죠, 그죠? 그 다음은 겨울은 너무 춥다 보니까 상승기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대한 정란운을 만드는 상승기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상승기류가 생기는 건 보통 가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엔 발생하지 않고 초여름이나 가을에 우박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엔 황사입니다. 황사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예요.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 보통 몽골이나 중국에 있는 이런 사막 지역에서 모래들이 공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기를 이렇게 뿌옇게 만드는 게 바로 황사죠. 황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여기로 한번 볼게요. 중국의 황토고원을 보면은 여기에서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 상승기류가 생기죠. 상승기류에 의해서 그 먼지들이, 여기 있는 모래 먼지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공중으로 올라간 것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향해 오게 됩니다. 근데 오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위에서 문제는 이때 딱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얘네들이 아래로 하강기류를 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을 뿌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바로 황사입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봄마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을 따라서 이쪽으로 기단을 따라 많이 올 수가 있죠, 먼지들이. 근데 그것도 있지만 굳이 가을은 잘 없는데 봄에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절 순서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죠. 그 반복이 되죠. 이런 순서인데, 가을에 전에는 여름이 있고요, 봄에 전에는 겨울이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합니다. 습하니까 모래 먼지들이 물기를 먹어가지고 잘 안 날아가요.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근데 겨울에는 건조해요. 건조하다 보니까 모래 먼지들이 잘 날립니다. 이때 모래 먼지들이 잘 날리는 상태에서 봄을 맞이하면서 양쯔강 기단도 타고 편서풍도 타고 우리나라를 향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황사는 봄에 많이 옵니다. 자, 이 외에도 기타 등등 악기상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집중호우라는 게 있습니다. 집중호우, 이름에서 보다시피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국시성 호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국시성 호우의 조건은 무엇이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그리고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연 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내릴 때를 국시성 호우라고 해요.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많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381이라고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되게 짧은 시간이죠. 따지고 보면 이 시간 동안에 이 아주 좁은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 아무튼 강력한 소나기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강풍도 있습니다. 강풍, 엄청 거대한 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태풍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주 순간적으로만 태풍 정도의 속도를 낸다든지, 아니면 평균 풍속이 14m/s 이상 정도가 될 때, 이때를 강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나 혹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했을 때 이런 강풍이 많이 붑니다. 그 다음 폭설이 있습니다. 폭설은 시간당 1에서 3cm 이상, 24시간 이내에 5에서 2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현상을 폭설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이렇게 시간당 몇 cm 이상, 시간당 20cm 이상 눈이 내린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눈이 많이 내리면 폭설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상식선에서만 알면 돼요. 이 부분은 기타 악기상은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폭설은 주로 서해안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동해안에서 동풍이 불어서 태백산맥을 넘어올 때 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파입니다. 한파 말 그대로 추운 거죠. 한파는 극지역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편서풍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처까지 남하했을 때,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편서풍이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파동이 이렇게 아래로 확 내려온 거죠. 그럼 북쪽에 있는 바람을, 공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추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집중호우, 비 많이 내리는 거죠. 강풍, 엄청 바람 세게 부는 거, 폭설 말 그대로 눈 많이 내리는 거, 한파는 공기가 내려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바.